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임예직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사전에 미리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청각장애인이어서 발음이 좀 뭉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자료를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발달장애인 통계와 고용 서비스라는 걸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정말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개요만 설명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조사통계부나 아니면 공단 측에 연락을 주시면 자료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요약을 해서 인포그래픽 자료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안내데스크에 저희가 일부 비치를 해뒀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총 2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발달장애인 1과 3 실태 조사의 개요,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인 분들께서 어떤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도입 배경 및 개요입니다. 네, 장애 유형별로 인구 구조를 살펴보시면 발달장애인의 규모나 비중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발달장애인 그 규모인데요. 지금 실선으로 보시면 실선과 점선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그 차이를 확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실선이 지금 현재 2021년도 발달장애인 규모인데 점선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더 많이 등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등록하셨던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이제 노동 인구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시다시피 발달장애인 분들은 일자리 진입도 어렵고 진입하더라도 아직은 취업의 질이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생애주기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그 급강하는 경우가 있고 급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고용 유지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굉장히 발달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저희가 의무고용 현황이랑 노동시장 취업자 수 증가로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인만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발달장애인만의 실태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고자 하기 위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조사통계부에서는 국가승인통계, 장애인 고용통계 관련해서 총 4종을 이렇게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달장애인 1과 3 실태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태 조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 실태, 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고용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3천 가구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매년 6월에서 9월 그리고 태블릿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2,006명과 보호자 3,000명을 조사했거든요. 이게 발달장애인 그 관련 조사로는 정말 역대 최대 규모고, 당사자가 2,006명이면 정말 많은 규모거든요. 이렇게 조사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조사의 특징은 이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를 함께 조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쌍시조사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본인에게 직접 질문해야 하는 항목들을 질문을 하고 있고요. 보호자는 주 조사 대상이니만큼 많은 내용, 객관적인 내용들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뒤에 조사 내용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했지? 라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판별지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은 이 판별지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4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읽기 자료 그룹, 읽기 쉬운 자료 그룹, 그림 상징 그룹, 그리고 조사 참여 불가능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당사자가 이제 조사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읽기 쉬운 조사표나 아니면 그림 상징 조사표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왼쪽에 있는 보통 읽기 자료 그룹이 문항이 가장 많고 어려운 난이도를 응답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읽기 쉬운 조사표, 그보다 보통 읽기 자료 그룹보다는 조금 제한적이신 분들은 읽기 쉬운 조사표 수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냐면 주로 욕구나 만족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일자리에 대해서 당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행복, 그리고 주관적 만족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또 보호자에게는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조사 항목에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름이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 조사이니만큼 발달장애인 분들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는 조사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구축할 때부터 그 발달장애 관련 지표를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도전적 행동이라거나 인지능력 수준, 그리고 일반 그 고용 전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달장애인만의 특성을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분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보니 약간 현장에서도 반신반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정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산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계열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결과는 국가 승인 통계로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통계청에서도 공식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발달장애인 그 일가담 실질조사의 독특한 구성을 통계청에서 특수성을 수용하고 인정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점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달장애 일가담 실질조사를 구축을 하고 이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전체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지적과 자폐성 장애인이 포함된 결과인데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이 1.8만 명 정도 나왔고, 중복 장애인은 9.5%, 그리고 고절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취업자는 6.1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조사의 특징이 이제 당사자도 조사를 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분들께 의향을 물어봤을 때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은 82.6%가 계속 일자리를 다니고 싶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생각보다 많이 당사자분들은 취업을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중에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 이런 식의 결과를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생각에서도 저희가 되게 많이 조사를 했는데요. 취업자가 일하기로 결심하는데 부모나 가족이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당사자도 생각보다 많이 원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미취업자의 보호자분들께서는 당사자가 취업을 하기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절반 정도 원하셨고요. 그러나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자폐성 장애인이 그럼 더 어떠지? 라는 부분에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결과를 일부러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위는 이제 발달장애인 전체의 결과고요. 아래는 자폐성 장애인만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남성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평균 연령은 전체에 비해서 낮은 저연령이었고, 고졸 이상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그 장애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이제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체보다는 낮았습니다만 장애 등급이 1, 2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거의 79%에 육박하는 숫자여서 아무래도 자폐성 장애인이 중증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비율을 이렇게 저희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수준을 모두 고려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자폐성 장애인은 아무래도 발달장애인 전체보다는 조금 가능한 비율이 떨어졌고 62.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맨 앞에 두 문장 이해하거나 두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조금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발달장애인 전체적으로는 40% 정도였으나 자폐성 장애인은 오히려 인지 수준이 좀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한글 쓰기나 숫자 개념이 조금 더 잘 하시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러나 이제 주위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인지는 전체보다는 조금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중에서 이제 도전적 행동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분들은 확실히 특이한 반복적인 습관, 즉 상동 행동을 하는 경우가 62.3%로 나타나서 굉장히 많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 도전적 행동 수준이 자폐성 장애인에게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경우에도 그 일상생활이나 사회 적응 훈련, 직업교육 훈련을 더 많이 받기를 희망했고 전공과 진학 의사도 높은 편이어서 이제 취업에 대한 교육을 많이 희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전체를 봤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1순위였지만 자폐성 장애인은 일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사회 참여나 자립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의미가 이제 자폐성 장애인에게 약간 달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취업 경로도 보면 학교나 전공과의 소개가 조금 더 전체보다는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 취업을 하면 어디로 갔을까라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자폐성 장애인 취업자는 직업재활시설이랑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전체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게 되면 제조나 음식 그리고 사무 업무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예술 스포츠, 저희 이제 부스 보시면 예술 쪽으로 많이 오셨잖아요. 예술 스포츠 쪽에서도 근무하시는 분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조건들을 보니 조금 더 멀어도 다니실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혼자도 할 수 있고 혼자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다니시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장애 관련 필요 지원인데요. 일자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폐성 장애인이 직접 그 전체 장애인보다 조금 더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80%대까지 육박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 생활을 계속 잘 유지하려면은 오히려 장애로 인한 행동 특성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만의 특징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당사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에 비해서 거의 굉장히 높고,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은 지금 일자리를 다니고 있다면 계속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싶어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일에 대한 동기와 이제 연관이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발달장애 중에 취업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일자리를 희망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과거 취업 경험에서 자폐성 장애인이 전체보다는 적은 숫자였지만 그래도 미취업 기간이 전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취업을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의욕도 굉장히 높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직업재활시설이나 정보재정 일자리를 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자폐성 장애인은 똑같이 직업재활시설을 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일반사업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도 많이 희망하지만 사무나 예술 스포츠 쪽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뭔가 사무 쪽이나 예술 스포츠를 가장 원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살펴보았는데 자폐성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소폭 높았지만 능력 자체만으로는 단시간이나 단순한 수준 근로 가능한 경우가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일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부여를 한다면 지금 진짜로 취업을 했을 때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가능성을 조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적 능력과 고용 서비스 중에서도 어떤 고용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보시면 이제 왼쪽 전체는 10%, 20%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자폐성 장애인은 20% 이상, 30% 그러니까 더 많은 고용 서비스를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 훈련 그리고 현장 실습 훈련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공단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산하다 보니까 고용 쪽에 조금 더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삶에 대한 부분도 많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부분에서 보면은 건강 상태가 자폐성 장애인이 전체 발달 장애인보다 좋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상생활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련 문제가 약간 달랐는데 과체중 비만 문제가 전체 발달 장애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그 하루 일과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폐성 장애인은 평일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하기, 뭐 주말에는 휴식하고 그냥 쉬기, 이런 식으로 양상이 조금 달랐고, 조금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정보기기 활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발달 장애인에 비해서 자폐성 장애인이 뭔가 컴퓨터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일부 활용 가능한 경우도 41.2%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IT를 사용하는 기능이 훨씬 뛰어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만족에서도 자폐성 장애인이 당사자나 보호자가 더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자립일지도 혼자 자폐성 장애인의 16.0%가 자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자폐성 장애인 좀 특징인가 싶었던 게 미래 계획 수립이 더 많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계획이나 주거 계획, 법적 계획이 다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었고, 전체 발달 장애인에 비해서요. 그리고 자폐성 장애인이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도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인 가족분들이 뭔가 이제 미래 계획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가구 특성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달 장애인 당사자분이 살고 있는 가구를 확인해 보았을 때, 근데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주 보호자는 어머님이 81.3%로 굉장히 어머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시간이 아무래도 전체에 비해서 돌봄 일수나 돌봄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자 부분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훑었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사자분의 이야기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본술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일단 발달장애인 전체 당사자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을 발달장애인 당사자분, 근데 그 중에서는 취업하고 있는 당사자분들께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폐성 장애인의 결과만 미리 말씀드리면, 자폐성 장애인분들은 오히려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응답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일 다니는 걸 좋아하셨고, 그리고 일자리에 계속 다니고 싶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취업하지 않은 발달장애인분이십니다. 이렇게 그 발달장애인 중에서 취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4.9만 명 정도, 생각보다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취업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희망한다면 음식점이나 마트, 공장, 사무실 이런 순으로 지금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분께 직접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물어봤습니다. 요즘 건강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자폐성 장애인이 훨씬 건강하다라고 응답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지, 가족과 잘 지냈는지 이런 전반적인 수치에서 오히려 전체 발달장애인에 비해서 자폐성이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정보기기 활용 수준이었는데, 여가 시간에 하고 싶은 활동도 인터넷 게임하기 이런 게 더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도 보면은 자폐성 장애인분은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소폭 높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발달장애 당사자분의 의견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사 결과만 제가 주르륵 나열하긴 했는데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저희가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어떻게 좀 더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비교 분석이나 시사점을 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발달장애인에게 저희가 살펴봤을 때 취업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였고, 그리고 취업이 발달장애인의 전반적인 상황과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강조하느라고 숫자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취업자는 아무래도 장애적 특성이 조금 더 양호한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뭔가 직업에 대한 의미도 더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용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희망을 하시고 계셨지만, 이제 취업자도 그래도 계속 희망하고 있고 고용 서비스를 계속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이나 장애로 인해 못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취업 희망자가 미취업자 중에 취업 희망자가 이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취업 희망자와 취업 비희망자를 나눈 기준이 뭐냐면 일단은 미취업자 중에서 보호자가 당사자분이 취업을 하길 원하는 경우, 그리고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당사자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했을 때 둘 다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게 취업 희망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넓은 범위에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취업자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발달장애인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사회 참여 수준이나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모든 항목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취업자인 경우에 굉장히 낮았고요.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취업한 경우가 42.0%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더 발달장애인분들을 취업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요. 이렇게 됩니다. 취업자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나 사회 참여 비율, 그리고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취업은 장애인 보호자나 가족의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업자들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서 여전히 고용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취업 희망자는 대부분 아까 축에 보셨다시피 이제 왼쪽 취업자에 많이 가까운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으신 분들이 많았고 자폐성 장애가 많았고 고용 서비스 욕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아무래도 저연령이다 보니, 그리고 또 굉장히 취업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정말 곳곳에서 보였거든요.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시도하는 단계, 경험이 많은 상황이어서 차별로 인한 경험이나 장애로 인한 제약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에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50세 이상이 44.8%로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연령을 높고 장애 정도로 심한 경우가 많아서 복지 영역에서 조금 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요약하자면 취업이나 취업에 대한 희망은 발달장애인이나 가족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저희가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취업자와 취업 희망자의 규모입니다. 현재 취업한 경우가 6.1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의sek이 6.7만 명 취업 희망자입니다. 이렇게 합산을 하면 발달장애인 중에서 취업을 하거나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또 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이용하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희망하고 계셨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할까라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취업자는 직업 기술이나 교육,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는 훈련들을 더 많이 원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취업 희망자는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 훈련을 더 많이 원했습니다. 아까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취업 희망자는 취업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고용 서비스 자체를 더 많이 원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지금 보시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교에서도 개별화된 교육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직업재활 시설에 근무하고 계신 그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 경쟁 고용장으로 넘어갈 때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하고 중간 단계 일자리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완전히 일부만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발달장애 1과 3 실질나이 그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취업자 중 취업 희망자의 규모를 또 세분화해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조사의 특징이 보호자와 당사자를 함께 조사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당사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가 이제 당사자 취업 희망 의사라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긴 하지만 어쨌건 보호자는 취업을 희망하는데 당사자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혼재돼서 나타나는 걸 저희가 구분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라는 걸 보일 수 있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사자한테 직접 확인했을 때 보호자가 당사자는 희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당사자는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실점 2%였지만 오히려 당사자가 많이 희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자가 보기에는 당사자는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본인한테 확인을 해보니 18.1%가 더 많이 희망을 하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당사자분의 의향을 굉장히 많이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저희 조사 결과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생애 주기별로 특성을 살펴보는데요. 고졸 이상 비율은 15에서 29세가 많았고 지적 장애는 50세 이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는 30에서 49세 그리고 저연령일수록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한글 읽고 쓰기가 가능했습니다. 아마 학력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연령에서 학력 수준이 높았고 그리고 뭔가 한글 읽고 쓰기 인지 기능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자의 취업 동기를 보면은 50세 이상이 오히려 돈 벌기 위해서였으나 저연령일수록 사회에 참여하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자가 이제 저희 현재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서비스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연령층 많았고 제조는 중간 그리고 청소나 세탁은 중간 연령에서 고연령 그리고 농림어업인 비율은 이제 고연령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자가 현재 하는 업무로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음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당연히 이제 저연령대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았고요. 그래서 이 희망을 많이 하다 보니 고용 서비스 이용 비율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연령에서 26.2%가 그 이용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용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81.5%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저연령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고용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펴봤을 때 건강이 나쁜 비율은 고연령층 당연히 나빴고요. 다만 이제 15에서 29세가 뭔가 사회 참여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장애로 인한 차별 경험 비율이나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립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저연령일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생활 수급 대상 비율도 이제 고연령일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사자의 만족도도 저연령일수록 높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초록색 부분을 다시 표기해 놓은 거는 보호자 조사 결과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응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아존중감 일부 항목을 따가지고 저희가 당사자분께 질문했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다. 행복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연령수로 더 만족하고 더 긍정적인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취업 희망자는 이제 저연령은 오히려 음식점이나 마트, 사무실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공장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우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생각해 볼 때 발달장애 미취업자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보게 되지만 연령대별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앞서 제가 주요 결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 유형별로 실제로 취업하신 것도 다르고 희망하는 사업체 분야도 다르고 그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요약을 하면요. 15에서 29세는 자폐성 장애의 비율이 높고 장애 정도가 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 수준이나 의사소통, 인지 능력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취업에 대한 의지나 관련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많이 경험하지만 자립에 대한 가능성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긍정적인 지표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이 대부분이셨고 아무래도 학력 수준이나 의사소통, 인지능력 수준이 낮았습니다. 건강 좋지 않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의지도 낮았는데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0에서 49세는 그 15에서 29세 그리고 고연령 이 사이 중간 지점을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제 중간 지점이었고, 취업자는 제조나 청소, 세탁업을 많이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사자에게 확인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셔서 이제 전 생애 연령대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달장애 관련 고용 서비스입니다. 저희 그 2층 옆에 가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아예 발달장애인 위에서 아예 부스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맨 오른쪽에 가시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나와서 직접 사업을 설명해 주고 계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고 실제로 서비스를 희망하신다라고 하면 거기 부스에 가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개략적인 사항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런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직업능력 평가라는 거를 해요. 하고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나 뭐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그 취업 지원에서도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장애인 인턴 이제 이렇게도 나눠서 보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 학생 취업 지원도 가능합니다. 어쨌건 이제 장애 학생 저희 그 교육부와도 연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취업으로 바로 교육 이후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이제 적어둔 것처럼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저희 웹사이트가 이제 웹사이트 www.cad.or.kr 이거랑 전화로도 상담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므로 이제 평가를 먼저 합니다. 상담과 취업 계획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 필요한지를 계획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능력 키워주게 직업 능력 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를 마치고 이제 교육을 다 마치신 분들에게 저희가 다시 집중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취업 알선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위해서 되게 개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로 한 사이클이 이루어져서 이제 취업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취업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이런 그 고용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오티즘 엑스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 가시면 더 많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라는 게 별도로 설립을 했거든요. 여기 가면은 직업훈련도 이제 1개월, 6개월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전공교과와 공통교과 이렇게 나눠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앞에 조사 결과를 보시면 그 발달장애 취업 희망자가 원하는 서비스 중에 맨 1순위가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 훈련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직업훈련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더 필요하시다라고 교육 그 학교 과정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뭔가 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직업훈련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직업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그 연계해서 직업 체험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실제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좀 더 그 실무 중심을 그런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 훈련센터가 있는데 생각보다 전국구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예달로 2곳, 이제 경기에서도 2곳 이렇게 해서 각 권역별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발달장애인들 접근성을 고려해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제가 사진을 가져온 거는 이제 발달장애 훈련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체험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성과정이나 도예, 뭐 IT, 사무행정, 바리스타, 시네마, 의류 매장, 간병, 병원 세탁, 제과제빵, 서서보고, 세차 뭐 이런 식으로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이 근무하는 직종 위주로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하고 훈련할 수 있게 아예 공간 자체를 이렇게 마련해뒀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바로 가서 적응하실 수 있게 지금 굉장히 실무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발달장애를 위한 직업자료 안내서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고용개발원은 이제 연구기관인데요. 여기서 직업 영역을 새로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 분들이 읽을 수 있는 직업정보 안내서를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 이 책자가 지금 저희 공단 부스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궁금하시면 거기 가서 방문하셔서 보시면 되고 그 직업정보서 내용은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면 일단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직업정보서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취업정보서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장 내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자신만만 직장인 되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정말 취업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알기 쉽게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검수도 많이 진행하고 이렇게 직접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람주의 안전한 직장생활 뭐 한 권으로 보는 장애인 잡 30 그리고 행복한 직장생활 해서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8번 보람주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보면은 출근하기 전 집에서부터 어떤 거를 챙겨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로 아예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머리를 잘 정돈을 했다, 머리를 잘 빗었다, 아니면 옷을 잘 챙겨 입었다, 단추를 잘 채웠다 이런 거를 본인 직접 이렇게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가 많아서 이 자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단 차원에서 취업 서비스 제공 말고도 이렇게 뭔가 자료도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잘 발표고요.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